2020년 8월 5일 수요일 저녁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칼럼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칼럼은 2019년 2월 15일 칼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1년 반 정도 지난 건데 제가 괜찮은 칼럼은 따로 모아두는데요. 지금 한창 이제 원래 대한민국이 가진 자, 있는 자에 대한 뭐 질투까지야 인간의 어떤 감정이니까 어쩌겠습니까만은 그걸 이제 제도화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이 칼럼에서는 이제 제목이 부자를 공격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부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진 것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 위선을 떨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공산화된다,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제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서구에서 이론화된 공산주의가 아니라 조선식 착취 양반 제도에서 기인한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유권자들이 이 좌익들은 표 계산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수를 보면서 정책을 써서 쳐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거기서 반을 갈라가지고 좀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또 쳐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권자들이 이제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난 상관없어. 난 가진 사람 아니야. 난 서민이야 하면서 싹싹싹 한 발 빼면서 계속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고 말하자면 요즘 뭐 전향이라는 말이 쓰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하면서 자기의 발 밑에 남아있는 한 조각 땅마저 다 허물어지는 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치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이 내용은 이제 부자를 공격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손흥민에게 신발을 축구화를 뺏어버리고 고무신을 신고 뛰게 한다고 해서 그보다 더 못한 선수의 기량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마트 두들겨 패고 홈플러스 영업 중단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주형 시장입니다. 예. 흔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진 않는다. 젊은 사람들은 다음날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은 내일 살 장보기를 오늘 다 해놔버린다. 아니면 내일 돼가지고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참았다가 다음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마켓 형태로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정주형 전통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주형 마켓 형태도 결국은 이동하는 상설이 아니라 장돌뱅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그래서 5일장 뭐 7일장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그 장들을 눌러버리고 탄생한 게 바로 그 상설장인 정주형 형태의 마켓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상설시장도 그 시점에서는 이동식 그 상인들을 눌러버리고 탄생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지금의 이제 대형 마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건너뛰고 이제 다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나 말고 요 앞까지만 이라는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죠.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양심이 있고 또 좀 국가의 어떤 긴 안목을 내다보는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저질로 이용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여기에는 보면은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켄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집값을 계속 이제
뉴욕 타임즈가 비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뭐 록펠러 이야기도 나옵니다. 록펠러 이야기도 나오고, 록펠러는 부자가 됐고 미국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에서, 샘 월트는 대형 할인점 월마트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가로서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가로서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업적을 이뤘다. 부를 창출하는 활동은 자선 사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부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다. 요 칼럼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활동은 자선사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우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부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다.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층은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악한 정책 위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소득세 최고 세율 70%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공공의료를 이용하지 못해 전염병에 걸리는데도 억만장자가 존재할 수 있는 체제라고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이 오바마 케어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가 1978년부터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의료의 어떤 보편화, 그렇죠, 보편화라고 할까요? 하향 보편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우리 옛날식 보건소 수준으로 이제 전락시켜 버리고 공무원화 해버린 겁니다. 급여를 낮추고. 그러니까 의료 종사자들이 인재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아주 그 수준이 이제 낙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 바이러스를 맞아버리고 저렇게 줄초상이 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도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가 그렇게도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그나마 부자 돈 빼들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것이고, 자기가 내는 건보료 싸게 내면서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나가도록 해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정책이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록펠러 이야기도 나오고, 이들이, 부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자선사업이나 정부에서의 그런 어설픈 정책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골자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가 됩니다. 뭐 록펠러 이야기 나오니까 또 여기 또 조금 더 읽어보면, 록펠러 때문에 사람들이 석유 제품을 값싸게 쓸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있기 전까지는 고래기름과 양초는 부유층만이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그래서 모두 일찍 잤는데 그 뒤로는 밤에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일상 문화가 되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합작해서 만든 사람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연세대학교를 이제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부자 공격한다고 빈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